무리함수에 대해서 했던 것 좀 복습을 살짝 해보면, 우리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더라? 무엇과 무엇이었지, 준지야? 그런 거 말고 어떤 무리함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두 가지. 출발점과 방향. 그렇지. 출발점이 어디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출발하는데 얘가 이제 요렇게 가느냐 뭐 요렇게 가느냐 이렇게 네 가지 방향 있잖아요. 그죠? 출발점과 방향을 잘 체크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요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 가지 방향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된다 그랬는데, 한 명만 물어보자. 자, 스무. 요렇게 생긴 애를 그린다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애였더라? 이사오면 쪽으로? 아, 아니요. 4사분면. 좋아. 그치. 이 마이너스는 누구 앞에 붙은 거라고 봐줘야 돼? 그 루트 앞에 그러니까 x 앞에 붙었다고 봐야 돼? y 앞에 붙었다고 봐야 돼? Y 앞에 y 앞에 붙었다고 봐야지. 그럼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은 무슨 축 대칭을 할 때죠? x축 대칭을 할 때죠.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무리함수 요 녀석을 x축 대칭을 하니까 요 길로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4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애였고, 자, 혜원아, 그러면은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애였나? 얘 몇 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애였나? 제가요. 2요. 그죠? 이건 x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 놈을 y축 대칭시켜서 요렇게 뻗어나가는 모양이었죠. 당연히 루트 밖에랑 루트 안에랑 마이너스가 다 붙어있는 게 이제 요렇게 3, 4분면 쪽에 가는 거였고, 요 방향만 잘 기억을 해주면 출발점 딱 찍고 그 다음에 그냥 쓱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자, 이제 177쪽에는 무리함수의 역함수 얘긴데요. 일단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찾는 과정 자체는 우리가 원래 배웠던 역함수 찾는 과정이랑 똑같은데, 수호야 한번 기억해보자. 어떤 함수에 역함수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했었다? 먼저 이 식을 어떻게? 그 x랑 y를 자리를 바꾸는 것은 보통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 이전에 먼저 그 식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었었죠? 일단 원래 우리가 만나는 함수들은 전부 y는 뭐뭐뭐뭐 이렇게 써 있잖아. 그 모양을 먼저, 그죠? x는 뭐뭐뭐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x랑 y랑 서로 싹 자리를 바꿔버리면 그게 역함수 찾는 방법이었잖아.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을 우리가 x는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x는으로 정리를 하려면은 x가 지금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번 해줘야 될까요? 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제곱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제곱하면은 여기는 그냥 제곱하면 되지만 이쪽을 이렇게 제곱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제곱하게 되면 이게 간단해질까요? 더 복잡해질까요? 더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자, 끝에 붙어 있던 1을 어떻게 한다? 넘겨서 요렇게 만들어주고, 루트가 혼자 남아있게 해줘야 돼. 이렇게 루트가 혼자 남아있게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양변 제곱해야죠. 이렇게 제곱을 시켜주면은 y-1의 제곱은 4x-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2 넘기고 4로 나누면 x에 대해 정리 끝나겠네. x는 하고 뭐가 될까, 민서야? 어서오세요. 이렇게 늦게 와. 둘이 이렇게 친해졌어. 네? 같이 와. 같이 알았어요. 4분의 y. 어. y 어. 플러스 2. 2? 이거 넘어갔는데 이걸로 나눠야 되잖아. 플러스 2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x에 대해 정리가 끝난 거니까 마지막으로 x, y 자리 싹 바꿔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y는 이쪽에다 쓸게요. 그러면은 4분의 1 x-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건데, 근데 무리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무리함수는요, 요렇게 생긴 무리함수는 정의역하고 치역이 어떻게 될까? 김병재씨, 요거의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정의역과 치역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편한데, 자, 요놈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일단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줘?
4괄호 x 마이너스 x 2분의 1 바깥에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이 무리함수는 출발점이 몇 컴마 몇이구나? 2분의 1 컴마 1이구나. 그리고 당연히 가는 방향은 당연히 어느 방향이 있어? 1사분면 방향이겠죠? 그럼 2분의 1 컴마 1. 자 여기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뭐냐? 자 얘의 정의역은 뭘까요? 얘의 정의역 2분의 1에서 1로 가잖아. 그치?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정의역 뭐야? x 바 x는 그쵸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치역은 뭘까? 그렇죠 y값 1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y 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자 여러분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은 원함수의 정의역 치역을 어떻게 한 거였죠? 바꾼 거였죠. 역함수가 결국은 x랑 y가 하는 역할을 서로 바꿔준 게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뭐가 되죠? 치역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역함수의 치역이 자, 요 범위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당연히 문자는 이제 y로 바꿔서 y 바 y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자, 정의역이 x 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특히 이 정의역을 꼭 표시를 해줘야 이게 제대로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만약에 있잖아 이 밑에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밑에 내용이 없이 그냥 요 식만 딱 있으면 얘는 그냥 몇 차 함수예요? 그냥 2차 함수잖아.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 1, 2분의 1의 꼭지점이 있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잖아.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래 찾았던 함수는 요렇게 생겼거든. 요 놈의 역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말이 되나? 당연히 요 놈의 역함수는요 이 2차 함수 전체가 아니라 이 2차 함수 중에 아까 정의역 찾았잖아?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또 끊어가지고 요거 날려버려요. 요거만 남아있어. 그래야 얘의 역함수를 제대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제대로 표시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역함수를 제대로 구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의역을 반드시 제한을 해줘야 원래 있던 이 무리함수를 그대로 y는 x 대칭시킨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명지야 뭘 꼭 표시해주라고? 정의역과 치역을 꼭 표시해주라. 정의역, 치역. 근데 사실 치역은 정의역이 정해지면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중요한 건 정의역을 꼭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또 역함수 문제가 있는데 역함수 문제 중에 요 밑에 229번을 보면요. 자, 229번은 지금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찾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써있는 얘의 역함수가 얘입니다. 그랬을 때 ABCD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여기 지금 써있는 자 요게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 요렇게 생긴 건데 이거의 역함수 찾을 수 있겠니? 이거 역함수 찾으려면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x는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여러분 이거 x는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만들 수는 있지 물론. 근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걸 x는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지 이걸 좀 잘 풀 수 있거든요. 혹시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그죠? 일단 얘는 지금 쫙 다 전개되어 있는 그 일반형 형태인데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 그지?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위의 문제에서도 요렇게 생긴 애 역함수를 구했을 때 요런 모양으로 써졌잖아요. 그럼 요거를 거꾸로 다시 요렇게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요렇게 2차 함수를 표준형의 형태로 쓴 다음에 이거를 역함수로 찾아가는 것이 맞겠죠, 순서가.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재현아 해보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네. 이거 표준형 바꾸려면 이제 여기다 뭐 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그것만 넣어? 플러스 10.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넣어야 되겠죠? 그럼 불러봐. x 마이너스 4의 제곱 바깥에는 마이너스 6이지. 자, 이렇게 해주면 이걸 x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자, 일단 마이너스 6은 어떻게 할까? 넘기는 게 맞겠죠? 넘겨줍니다. 그러면 y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제? 승원아, 이걸 내가 x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X 빼고 다 옮겨주세요. 제곱은 어떻게? 루트를 씌워서. 그죠? 제곱을 없애기 위해선 루트를 씌울 거예요. 그죠? 근데 루트를 씌우는데 봐봐. 요렇게 루트를 씌우고 요렇게 루트를 씌웠을 때 좌변은 그냥 루트 y 플러스 6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변을요 요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요 모양은요 제곱에다가 루트가 씌워져 있는 모양은 이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대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상황인지 체크를 해야겠지. 승우야, 언제 얘가 그대로 나오지? X가 4보다 클 때. 그치. 그러니까 요 색칠한 부분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요런 범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얘를 밖으로 꺼낼 때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에 요렇게 될 겁니다. 그쵸? 0일 때도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0일 때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렇지 않니? 어차피 0이니까. 근데 뭐 이게 지금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 이걸 또 그냥 나올 때랑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때랑 구분해서 풀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버리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를 x는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x는 얘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6 플러스 4 이렇게 되겠고, 자 마지막 할 일 얘네 둘이 바꿔치기.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6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요게 역함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x가 d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사실 이 역함수의 뭐예요? 이게 곧 정의역을 말하는 거죠. x의 범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보라야, 이 녀석의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함수의 무엇과 같다? 치역과 같다. 근데 이 원래 함수를 아까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치? 요거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죠? 4 마이너스 6. 그러면 꼭지점이 4 마이너스 6 여기에 있으면서, 자 4 마이너스 6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한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었는데, 자 근데 우리는 이 이차함수에 어디만 볼 거냐면 x가 4 이하인 쪽만 볼 거죠. 그죠? 그럼 이 이차함수를 또 반 딱 잘라가지고 어디를 없애야 돼? 요게 이 이차함수의 축이잖아요. 축의 방정식. x는 4라는 축이잖아. 그러면 x가 4 이하다라고 하면 승우야, 이 초록색 선에 어느 쪽만 지금 인정되는 거예요? 왼쪽만. 그럼 우리는 오른쪽 범위는 어떻게 해버려? 날려버리는 거죠. 그죠? 요게 그러면 원래 있던 fx입니다. 그러면 이 fx의 정의역은 여기 있는 x는 4 이하다 일 거고, 치역도 보이죠 이제. 요렇게 생겼으니까. 민영아, 이 녀석의 치역은 뭐예요? 이 그래프의 y 값의 범위는 뭘까? 마이너스 6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되겠죠. 그쵸? 이 치역 왜 구했겠어, 민영아? 이게 우리가 찾은 이 역함수의 뭐가 되니까?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뭐가 된댔죠? 수호야, 뭐가 된댔죠? 정의역이 된댔잖아. 그치? 그래서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정의역이 붙고요. 여기서
요 D값, 그지? D값도 그대로 얼마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물론 이 무리함수만 봐도 자 얘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거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요 녀석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과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자 그럼 a, b, c, d 다 보이겠네 이제. 자 해보자. 얘야 나 a 값은 얼마야 지금? 요거랑 요거랑 요걸 비교하면 되니까 a는 1, b는 6, c는 4, 그리고 d가 방금 말했잖아 임마. 그래 너 여기로 와라. 여기 두 번째 줄에 좋은 자리가 있네. 이리 와. 자 재현이 d는 얼마? 얼마? 마이너스 6 그쵸? 네 그래서 AB 마이너스 CD 하면 얼마예요? 답은 30 그렇지.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쵸? 네, 이게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이제 무리함수 단원 다 끝났어요. 자 발전 예제 8번을 보면 무리함수 요거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얘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거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야.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결국 얘기하는 게 이거네. f와 f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 화요일보다 일찍 왔네. 자 f와 f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f와 f 역함수의 교점 하면은 혜원아 뭐가 생각나? F와 누구의 교점으로 항상 바꿔서 생각해라? 누구? 몰라요. 자 그러면은 서연이 F랑 F 역함수는 서연아 항상 누구에 대한 대칭을 이루죠? 맞아요. 얘네 둘은 항상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이루잖아. 그렇기 때문에 f랑 f 역함수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항상 재현아 누구도 같이 만나? y는 x도 같이 만나. 그래서 f와 f 역함수의 교점은 늘 f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으로 바꿔서 생각해라 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역함수 단원에서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도요 우리는 이 역함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찾을 필요 없다. 그치? 찾을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 있는 요 함수, 요 f라는 함수 자체하고 그러니까 y는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는 이 함수 자체와 y는 x라는 요렇게 둘 사이의 교점을 찾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죠? 이걸 막 역함수 찾아서 푸는 거는 너무 멍청한 짓이고.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교점은 얘 하나 어떻게 찾아? 얘네들의 교점? 교점 찾는 식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교점 찾는 식 엄청 쉬웠는데 이거랑 이거를 그러니까 같다라고 놓는 게 교점 찾는 식이죠. y는 뭐뭐뭐뭐, y는 뭐뭐뭐뭐 이 둘의 교점을 찾으려면 이 뭐뭐뭐뭐끼리 같다라고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x랑 같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얘를 잘 계산하기 위해서 2를 어떻게 할까? 2를 넘기고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는 하고 요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돼가지고 2, 3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x값은 2 또는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소야 교점이 결국 몇 컴마 몇이랑 몇 컴마 몇이 나온 거예요? 2 컴마 3이 나온 건가? 2 컴마 2 그쵸? 2, 2 왜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x가 2면 y도 2예요. 2, 2랑 3, 3 이렇게 두 개가 이게
이 두 함수의 교점이 되겠다. 그치?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승우야 어떻게 찾아? x값 얼마 차이 나고? 1 차이 나고 y값도 1 차이 나죠. 제곱에 더해서 루트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234번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푼 거랑 똑같진 않지만 역함수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 234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 세수하고. X는 음. Y는 음. 루트 음. X 마이너스 A 음. 마이너스 맞죠? 이게 지금 이만큼 A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네. 얘랑 얘 역함수가 접한다 그랬는데 역함수랑 접한다는 얘기는 곧 누구랑 접한다는 얘기야? Y는 X 그쵸? 요놈이랑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무리함수가 뭐 대충 이렇게 생길 텐데 얘 역함수를 구해보니까 역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중간에 누가 지나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y는 x라는 애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러므로 f와 f 역함수가 서로 접해요. 이 말도 f와 y는 x라는 직선이 서로 접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와 얘가 서로 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교점 찾는 식 들어가야 되겠죠.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교점 찾는 식 쓴 다음에 요거 정리할 거니까 양변 뭐 할까? 제곱하면은 앞에 4로 바뀌고 분배되니까 4x-4a-8이고요. 이쪽은 제곱하니까 x제곱이죠. 그럼 우리는 접하는 상황을 찾을 거니까 결국 요 방정식에 뭘 쓰고 싶은 거예요? 얘 접한다 그러면 아까 뭐 했어? 판별식이 0이다잖아.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판별식에 짝수 공식 써가지고 4-4a-8이 0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그치?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역함수가 그대로 이제 무리함수랑 살짝 이렇게 섞인 거예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우리 1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80페이지로 가서 자, 180페이지에 몇 문제 풀어볼 건데 먼저 164번을 해볼게요. 근데 164번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살짝 힌트를 주면은 일단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x 값이잖아요. 우리는 요런 값을 만났을 때 이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주면 되지 여기서? 일단 양변은 어떻게 할까? 2를 곱해요. 그리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1 넘겨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요 식의 양변을 뭐 해버려? 제곱해버려. 제곱하면은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그리고 이쪽은 5가 되는데요. 5가 1로 넘어오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4로 한번 뭐 해줄 수 있어요? 4로 약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4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요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분수식의 값을 구할 건데 이게 0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이게 0이라는 것을 이 분수식에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내봐 얘들아. 자, 이걸 이용해서 이 분수식의 값을 찾는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만약에 우리한테 어떤 fx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의 형태를 내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 더하기 rx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커다란 식을 내가 요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가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qx까지 싹 다 끌고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이렇게 0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 fx는 그냥 rx랑
같은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이 분자와 분모에 있는 식을 요걸로 뭐 해보자?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나눗셈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는 뭐냐면 fx를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얘가 뭐고? 몫이고 얘가 나머지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린 앞에 걸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나머지만 가지고서 이 fx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내가 분모만 보여줄게 얘들아. 분자는 여러분들이 해봐. 자, 여기서 내가 이 분모에 있는 요 식을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fx식을 요걸로 나눗셈을 할게요. 자, 오랜만이다. 그죠? 나눗셈 할 때 요거 비어있는 차수 채워주는 거 기억나죠? 자, 여기 지금 fx입니다. fx를 자, 나눌 거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눗셈 해볼까? 재현아, 여기 뭐라고 써야 돼? x, 그죠?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자, 빼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 생기고 요거 사라지고 여기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 얼마? 마이너스. 요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입니다. 엎드리지 말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요렇게 빼면 뭐니, 재현아? x죠. 그죠? x.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 식을 fx라고 했을 때 이 fx를 지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가 나왔고 여기가 몫이 요거, 그쵸? x 마이너스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x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아까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 분모가 이런 모양으로 써졌는데 얘가 얼마니까? 얘가 0이니까, 그치? 이 뒤에 있는 요거까지 같이 싹 다 얼마다? 요거 싹 다 이렇게 0으로 보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분모는 x만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랑 똑같은 행동을 누구한테도 해주면 돼? 분자, 그치? 분자에 있는 애도 요렇게 한번 나눠가지고요.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간단히 해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해보자. 자, 분자 다 했죠? 분자를 잘 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 나왔어? 얘기 좀 해줘. 몫이 뭐 나왔어? x제곱 마이너스 1. 나머지는 뭐 나왔어? 2x 플러스 2. 좋아요. 그러면은 또 이만큼이 싹 다 같이 0으로 갔으니까 여기는 2x 플러스 2만 남았을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건데 이왕이면 x를 좀 적게 집어넣는 게 편하니까 요렇게 따로 쓰면 이게 2 더하기 x분의 2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2는 그냥 2고요. x분의 2는 뭐냐면 요 x를 역수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역수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요거 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를 얘를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뭐만 남아요? 4 지워지니까요. 루트 5 플러스 1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답은 루트 5 플러스 3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좀 복잡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66번으로 가볼게요. 166번. 자, 166번은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A, B 두 집합에 자, 이렇게 됐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A 집합은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 A 집합이고요. B 집합은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 B 집합이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요 함수랑 요 함수가 뭐 한다? 만난다. 그치? 그러니까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이것도 그래프로 풀어주면 되겠는데 요 놈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요거. 자, 요 친구부터 그려보면 얘는 얘 하나 출발점이 몇 컴마 몇이야? (2, 3이겠고) 어느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몇 사분면 방향으로? 제일 기본적인 1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쵸? 네, 요게 지금 A 집합의
원소들이 여기 따다다다다 찍혀 있는 점인 거죠. 그죠? 자, 근데 B집합은 요직선인데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다면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여기 있던 이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보이거든. 성은아, 이렇게 생긴 직선은 무조건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 거죠? 3,1 맞아요. 3,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2,3이었으니까 3,1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놓고 자, 이 3,1을 지나가는 직선을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에 따라서 직선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기울기가 변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이 직선과 이 무리함수가 만나도록 기울기를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선으로 삼아야 될 순간은 요 순간 아닐까요? 요 순간? 요 순간? 그지? 요거보다 이제 직선이 더 내려가면 이제 안 만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요 순간의 기울기를 구할게요. 승원아, 요 순간의 기울기가 얼마지? 바로 튀어나와야지. 이거 2,3, 3,1 지나가잖아. 기울기 얼마야? 어머나. 점이 두 개 있는데 기울기가 안 나와. 유승원 씨, 기울기 어떻게 찾나요? 기울기. 그래, x2-x1분의 y2-y1 아닌가요? 자, 얼마인가요? 그럼 2,3이랑 3,1을 지나가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커야지 만나나요? 작아야지 만나나요? 어떻게 생각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보라야,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그쵸?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기울기가 더 작아져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그래야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쵸?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직선과 이 무리함수가 만나려면은 기울기가 지금 A잖아? 이 A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요런 범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답이 이거밖에 없겠어요? 그죠? 이거는 지금 기울기가 음수일 때 그렇다는 거고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어때요? 3,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야. 자,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가 됐어. 그러면 이 기울기가 여기서 더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돌아가도 계속 어떨까요? 계속 이 직선과 이 무리함수는 교점을 갖겠죠.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되게 낮아져도요. 결국 저기 멀리 가면 얘는 내려오진 않지만 점점 요렇게 갈 거고, 그지? 얘는 어쨌든 이 각도로 꾸준히 올라가니까 저기 멀리에서는 아무튼 교점이 생길 거예요. 그죠?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기울기의 범위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0이면 안 되겠죠? 0이면 그냥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니까, 그치? 0이면 안 되고 0보다는 크고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것이 166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히 그래프로 푸는 거죠. 그쵸?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 직선의 방정식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원의 방정식이나 도형이 이동할 때 직선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직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67번. 자, 요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167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왕이면 fx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도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은지가 방금 한마디 했어. 선생님 이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너무 쉬운 문제야. 그죠? 그래프만 잘 그리면. 자,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 둘 다 3,1이 출발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3,1이 출발점이라서 자, 3,1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3 이상인 범위에서 그려지는 요 그래프는 1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3,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뭐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면은 이 올라가는 친구에 비하면 내려가는 친구가 약간 이게 좀 더 납작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얘는 이제 2가 있는데 얘는 2가 없으니까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연결시키면은 요런 모양의 그래프인데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 역함수 3이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내가 f 역함수 3의 값을 a라고 하면은 f 역함수 3이 a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런 식을 만났을 때 항상 어떻게 바꿀 수 있어? f a가 3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그래프에다가 x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3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가 y값이 1인 지점이니까 y값이 3인 지점 y값이 3인 지점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녀석이 요 그래프랑 만나는 여기를 우리는 a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를. 그치? 그래서 a, 3이 나오도록.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 방향의 그래프에다가 넣는 거니까요. 요 첫 번째 식에 넣으면 되겠죠. 그죠? 요 첫 번째 식에다가 x자리에 a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 a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b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f 역함수의 마이너스 2가 b니까 이건 f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걸 여기다 찍어보면은 뭐 여기쯤에 있을까요? 여기쯤에 있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선을 요렇게 긋고요. 얘하고 만나는 지점 요 지점에서 또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자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나오는 값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b가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b를 집어넣는 건 두 번째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우리가 b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치? 뭐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는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조금 더 이게 요 자리에서 얘가 나오는 거고 요 자리에서 얘가 나오는 거구나 한눈에 상황이 보여가지고요. 문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는 a를 집어넣어요. x자리에다 a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했을 때 그게 3이다. 요 풀면 a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식에다가는 이제 b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b 플러스 3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계산해보면 a는 몇 나올까? a는 5 나왔고 b는 몇 나올까? b는 마이너스 6 나오고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그쵸? 네, 요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167번이었고요. 요 페이지에 한 문제 머리 더 풀게요. 168번 자, 168번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역함수의 그래프를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168번 해보세요. 예, 답은 5입니다. 답은 5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역함수를 찾지 않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잖아. 그럼 얘 역함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45도인가? 이게 45도인가? 자, 이렇게 y는 x라는 애에 대해서 이 fx의 그래프를 대칭을 시키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 있던 요 점, 요거 2,3이라는 점은 어디로 가겠어? 대칭시키니까 요렇게 넘어가서 여기로 가겠죠. 그죠? 여기 3,2로 갈 겁니다. 3,2로 출발점이 넘어갈 거고요. 얘가 이렇게 그려졌었으니까 그 역함수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맞죠? 조금 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역함수에서 6부터 12라는 범위에서 이 역함수의 최대값을 찾을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가 3이니까 6은 뭐 한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쯤에 이렇게 x는 6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12면은 거기서 2배쯤 가서 이게 이렇게 x는 12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함수의 요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질까? 어디요? 그치? 1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 역함수에다가 x자리에 12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인가 이걸 찾으면 답인 거잖아. 그죠? 역함수에서 12 집어넣을 때 나온 값.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k라고 해보면 f 역함수 12가 k인 거니까 이건 당연히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f k는 12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쵸? fk는 12. 그러면은 fx식이 fx가 요 함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k 집어넣어서 10이 나온 거니까 자, 요 무리함수 찾아. 무리함수 찾으면 이 무리함수는 2차 함수는 꼭지점이 2,3이죠? 그럼 x-2의 제곱 플러스 3. 자, 그리고 앞에 상수 하나 붙여줘야지. 그죠? 요런 2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여기 3,4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다 3,4를 어떻게 해줘야 돼? 대입해야지. 대입하면 명재야 누굴 찾을 수 있을까? A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4를 대입해가지고 A 값을 찾아보면 A가 얼마 나와? 1 나옵니다. A가 1 나와요. A가 1 나오니까 자 결국 fx식은 그냥 x-2의 제곱 플러스 3인데 우리는 fk가 12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어. 그죠? fk가 12가 되는 순간. 그래서 fk는 k-2의 제곱 플러스 3이 12인 거니까 얘가 9가 돼야 되겠죠? 얘가 9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k-2가 풀마 3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k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k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얼마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1은 말이 안 되죠. 그죠?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말이 안 되니까 k 값은 5가 되겠다. 그래서 이 역함수의 최대값은 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원리를 이렇게 해서 180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PM은 105쪽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105쪽이 무리함수 단원 끝까지는 아닌데 조금 남겨놓을 겁니다. 또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나고 또 풀도록.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RPM 무리함수 단원의 유형 문제 끝까지거든요. 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그 전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번 주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목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 좀 남았거든요. 여러분 숙제했던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해 봅시다. 아직 23분밖에 안 됐어요, 얘들아.